지금부터 군 읍면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한 부업장, 부면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씨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그럼 앉으소. 어색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합시다. 어저께 M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경남에서 이제 고성형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고성에 사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난 게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 참 우스운 게 이제 전월 대비 1000% 이상 매출이 올랐던 게 두 개가 있었었는데 혹시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그 책사로 많이 갔답니다. 책방이 1300% 매출이 올랐답니다. 두 번째가 학용품 가게. 그러니까 고성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책을 사고 학용품을 사는 것이 1등이었고 900% 이상 올랐던 데가 이제 소고기 산다고 정육점이 900% 이상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농약방 가서 농약이나 묘목 사는 이게 900% 이상 올랐다라고 하고, 그리고 공구점 이런 게 이제 600% 이상 올랐던 데는 당구장, 목욕탕, 편의점, 그리고 자동차 이제 정비. 전자제품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렸던 게 전기밥솥이랍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성 같은 경우는 돈이 도는 느낌, 이런 느낌 많이 들죠. 그래 아마 경남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군으로 되었다라고 MBC나 언론에서 이제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부업장, 부면장님 여러분들 덕분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도 한번 뵐 겸 읍면 단위 애로사항이나 돌아가는 사항을 좀 공유할 겸 이렇게 자리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길게 보고하지 마시고 자, 성경씨부터 합시다. 반갑습니다. 고성읍사무소 부업장 이승경입니다. 고성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요 문제인 환경,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가지 환경 정비 추진과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고성읍 시가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백화거리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마을 입구와 무항마을 골목에 백화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마을은 지금 완료가 됐고 무항마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등마을과 면전마을에 조경화분, 수영 홍도 등 나무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를 9개 마을을 선정하여 수시로 이동 운용할 예정이고 생활 폐기물 배출 분리 도우미 사업을 5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상습 불법 투기 지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쓰레기 투기 금지 홍보물을 배부를 통해 주민 환경의식 개선 사업으로 송악마을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을 시행 이후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주민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 주차장 조성과 주민자율 공유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건의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고성읍을 만들기 위해 무항마을 골목 정원 조성, 서해일마을 백화거리기 사업과 벽에 고성읍의 활기와 밝음을 담아내다는 사업명으로 또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위기 극복 주민자치 사업인 꽃이 피는 고성읍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투기가 잦은 골목을 대상으로 환경 정화와 텃밭 조성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성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주요 동향입니다.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해랑은 군수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항마을 도시재생 유질 사업 관련 동향입니다.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인 무항마을 소통 소가야 플랫폼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유질 스타트 사업이 선정이 되어 무항마을 주민들이 올해는 무항마을 도시재생 유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성읍에서도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 차원에서 협약식을 하여 올해는 꼭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성읍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고성이 이제 후진군인데 첫 공모사업 된 게 무항마을이었는데 이게 아마 4억짜리 사업이었던 거죠. 40억이나 50억짜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읍의 보건주소 뒤쪽에 내나 그 주차장도 다 6월 달에 다 이렇게 다 철거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고 그쪽에도 이제 주차 공간 확보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우리 그 어제 제 간부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바로 밑에 불란낙지 그쪽 주차 양쪽 주차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예전부터 아마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차량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혹여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공무원들 주차한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공슬 운동장 정도의 좀 주차 공간을 만들고 출퇴근하는 차량들은 그쪽에 좀 세우고 군청으로 좀 오면 안 되겠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여기서 올라오면 한 5분 걸리는가? 불란낙지 거기서 3분 5분 구공슬 운동장에서 오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차량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량 때문에 긴급하게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행정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 시가지가 깨끗해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예. 삼산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면 부면장 최낙현입니다. 먼저 3페이지 면 역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방도변 우질서하게 설치된 노후 간판으로 인해 교통시야 방해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삼산면 간판 정비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은 관내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1010호선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변 개별 간판 철거와 10개 내지 12개 간판을 통합하여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간판 정비 대상 현장 조사와 동의 절차를 거쳐 통합 지주형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6월 중 개별 간판을 철거 및 폐기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읍면에서는 환경과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수거 횟수가 줄어들어 마을당 월 4회 정도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5주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거 간격이 발생해서 2주에 마을당 1회 수거가 이루어져서 환경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증가 대비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에 읍면 수거 전담반 수거 횟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첫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이거 환경과에 그전에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환경과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했지만 예. 예산 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영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이제 행정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행정과 행정끼리도 이렇게 이런 애로사항이 따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본청에서는 무조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는 네.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려해서 말씀을 하고 아마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예산상의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타당한 사업이면 지금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냥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렇죠. 예. 맞아, 예. 예. 지금 당장 이해를 줄 없으니 저에 좀더 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이해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실제로 이제 이거 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차후에 검토하겠다, 나중에 해주겠다고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죠? 이게 긴급한 상황이면 읍면별로 의견을 모아서 추경이라든 어떻게든 예산 편성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행정끼리도 안 되면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더 깝깝해지는 건데, 그럼 읍면 단위로 똑같은 문제다 이게. 그죠? 쓰레기 같은 문제가 읍면 그 공통으로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3단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그 면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낮은 편이고 큰 면일수록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환경과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차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다. 선생님 지난번에 동해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실 동해면 같은 경우는 예. 고성군 내 행정 면적이 가장 넓고 해안선 길이나 도로 길이가 가장 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동해면은 바닷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맞습니다. 예.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이 주위의 운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해 1회 요청을 그때 했었고 예. 환경과에서 반영해줘서 저희는 일단은 의견 수렴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일부 면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에 4주가 아니라 5주가 될 경우에 매주 치워주던 거를 한 주라도 걸리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 제가 행정을 좀 이렇게 좀 근원적으로 좀 해결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찔끔찔끔 이렇게 좀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들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하고 조금 더 큰 민원들은 더 고민해서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환경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그럼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하. 그제 앞주에 그 앞에 주 추경 정리해가지고 넘겨줬을 건데 진작 내용을 좀 알았으면 빨리 좀 챙겨볼 건데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예. 예, 하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일복지회가 문화센터 건립 내용입니다. 고성 하유화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여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목욕탕, 체력단련실, 내실 등이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하일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7월까지 국유지, 사유지 등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9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예. 전에 하일면 복지회관은 부지만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주면 다른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없다라고 했는데 5억이 좀 더 들어가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하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기반 시설 조성 및 문화센터 신축 건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명기반 시설 조성과 다양한 여가 활동 및 문화활동 제공을 위하여 문화센터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마스크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사업 내용은 공장 시설 조성과 주차장, 사무실 휴게 공간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합니다. 공간 부지는 대오름 종합 부지를 하려고 해요. 마스크 공장을 조성한 부지며 사업기간은 2020년으로 2020년 12월 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지원 사업 시기를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용마스크가 대부분 신축을 합니다. 사업 내용은 무엇보다 조성이며 운동과 기관들에게 6,533제곱미터 부지에 목욕시설, 필기시설, 보호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8개 기업의 조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명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마스크 제공공간 공장을 2020년 4월 13일 개항하고 있고 조성 마스크 공장 대표와 이에 협의를 했으며 산업공단 사업부에 사업 명령을 일기장에서 마스크 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조선 관련 문화센터 신축공사는 문화센터 건물설계를 진행하며 2020년 조선 일본에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의계획은 4월에 명기반 시설 마스크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며 9월에 관련 문화센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내용입니다. 요즘 6년 전에 광주시 마을 중심으로 분리되어가는 봉합골 마을 진입도로 확보적 공사입니다. 등백마을에서 봉합마을까지 약 2km 구간의 공사를 할 계획이며 1차부는 2020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약 지금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70%로 보상 완료되었으며 5월 27일 팀의 생산 것을 가능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중개회사는 약 3억을 신청하여 나머지 부분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중개회사에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학을 준비하면 제1차 공사 전일치 예. 현재 주민이 확보가 되면 봉합마을 주민들에게 낙수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보상까지 해가지고 봉합골 마을 도로는 빨리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매업체가 입찰됐다 그랬죠. 그 마스크 공장 기계가 몇 대가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그 공장 면적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마스크를 이제 도담으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민의 도담 마스크 공장은 나중에 기계를 한 50대 정도 설치한다니까 기계 한 대당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50대면 125억,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거기서 생산된 마스크는 고성군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 거기 우리는 또 지원해 주는 것도 군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의 마스크 공장의 고성이 이렇게 유치된 걸로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문화센터 관련된 경우는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있는 산 쪽 그 임야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임야는 예. 앞에 김동환 위원장님 계실 때 공원지구로 한번 검토했던 부분이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현재 취소가 된 상태고요. 지금 마스크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예. 지금 이제 면사무소가 지방도 1006호선이 개설이 되면은 면사무소 부지가 일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이설해야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임위원 예. 네, 상임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노후화된 면 소재지를 개선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면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영꽃공원을 확장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계획은 3필지, 3필지를 추가 매입함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과 조경시설물, 어린이 체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울림 문화센터와 생태 체험, 생태 주차장, 생태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기존의 다른 작은 도서관하고는 다르게 북카페 형식이긴 하나, 똑같은 북카페 형식이긴 하나 좀 더 세련되고 계속해서 찾을 수 있고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계속해서 찾을 수 있고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 개최로 찾고 싶은 상림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이 주최되는 용꽃공원 상설 문화공연이나 허사비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용꽃공원 확장 개선은 관련 부서랑 협의가 완료되고 예산 확보 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0월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작은 도서관 역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상리 중학교에 2층에 같이 그렇게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를 같이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스스로 만드는 축제 공연 환경, 그런 부분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설 공연 했던 게 예산 심의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통해서 오정제공원에서 영꽃공원까지 이 축제와 연계해가지고 꽃길 조성을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 1차적으로 꽃길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6월, 7월쯤에 이제 갔던 문화공연이 지금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꽃길은 조성하고 분위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 허수아비 축제 시즌에 맞춰서 또 그때 개화하는 꽃을 또 2차로 또 심을 예정입니다. 문제점이 대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설 문화공연이 이제 예산이 심의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 웃자라고 그래. 앞으로는 이런 공연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아니, 예산 심의 시키던 데가 문화관광과잖아. 예. 그럼 문화관광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인가? 이게 시기가 아니, 상임위는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쭉 잡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심의 탈락시켰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지장이 많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잖아. 저희들은 이 주민들이 우리 상임위 동네에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그 자체 신청하는 상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따를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은 하나도 없었고 상임위 면민들이 준비해서 올린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탈락시켰다 이 말이네. 그 면민들의 민의를 무시했던 처사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래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그림이 그리지 않는다.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봐. 일단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보니까 상임위원은 최연정 면장님이 명태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죠? 면장님 빠지는 것 말고 이거 상설 문화공연 이거 탈락한 것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잘 안 들려. 간담회 내용은
내구적 농산물 팔아주기 같은 아, 제부 상류 향후에 예, 정창규 회장님하고 몇 예, 분들 맞습니다. 계신데, 예. 네,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상설문화공연 이게 탈락은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던가 어때요? 지금 시기가 일단 나중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해보고 아까 환경 문제는 환경과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의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예, 대감님. 예. 반갑습니다. 대가면 부면장 윤경숙입니다. 대가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리벚꽃길 수목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웅리와 갈천리를 잇는 심리벚꽃길은 매년 수많은 탐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꽃테마공원, 충효테마파크와 연계된 심리벚꽃길은 터널식 벚꽃 산책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잡목의 무분별한 성장 등으로 차량 동행 지장 및 미관 저하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위의 잡목이 너무 무성하여 벚나무가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람에 자료의 맨 아래 사진처럼 햇볕을 보기 위해서 가늘고 길게 위로만 자라서 벚나무의 모양이 키만 크고 터널 형태를 이루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덩쿨류 제거나 제초 작업, 잡목 제거, 고사목 제거를 통해 터널식 벚꽃 형태를 조성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산림 염접지 산불 위험 요소도 제거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유흥리에서 갈천리를 연결하는 면도 201호선으로 길이는 약 2km가 되겠습니다. 향후 전문 수목 정비단을 활용한 고사목, 가지치기 등 연 1, 2회 작업을 건의할 예정이며 2021년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에 반영 요청하여 심리벚꽃길의 수목 생육 환경의 질 환경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가면 예. 현황을 따로 지금 직불제 현황하고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450농가 중에 425농가가 접수되어 94% 접수율을 접수를 했고 예. 지금 재난지원금은 고성형은 97.8%, 정부형은 97.4%에서 고성형은 미수령 가구가 19세대, 정부형은 25세대인데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가면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심리벚꽃길 수목정비 사업은 특별한 그러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영앤면 부면장 고영훈입니다. 영앤면 현안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앤면민의 최대 수건 사업인 예. 영앤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공모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 덕분으로 경남도 대면 평가에서 선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순에 농식품부 대면 평가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최종 평가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향후 9월에 사업 선정이 최종 확정되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촌스런 축제 개최 추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행정의 입장에서도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9일 날 축제 주관 단체인 영앤면 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개최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올해 8회째 개최되는 촌스런 축제는 8월 1일, 8월 2일 양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고성군 이제 대표 축제로 이제 된 만큼 고향의 정치와 시골의 꾸밈 없는 촌스러움을 담아내는 축제가 되고 또 민민이 행복한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면 특화 사업인 촬영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전년도에 추진해서 성공적인 결실을 본 촬영미 계약 재배 사업을 올해는 참여 농가 면적을 더 늘려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0억 정도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능성 쌀 생산단지 보조 사업이 확정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균일한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촬영미 전용 건조 출하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이어서 농업정책과에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 올해 흑미 수확 전에 촬영미 전용 건조 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월 마치겠습니다. 촌스런 축제할 때 매년 재경 향후회하고 제부 영연 향후회가 참석하던데 올해도 그렇게 할 건가요? 재경 향후회 쪽은 예. 코로나 관련해서 예. 좀 방문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자제하고.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부 영연 향후회는 그 분들은 예. 아직 연락은 없는데 그 분들은 뭐 계획을 잡고 매년 방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재경 향후에서 예. 뭐 항상 한 4-50명이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예. 또 하룻밤을 1박 2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고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공모사업이 예산 40억짜리 이것은 영연면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만 고성군의 수건 사업이기도 해서 제가 또 끝까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영어면 부위원장 조은석입니다. 영어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면은 영어 오서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 개요는 오서지역은 매년 상습 심수지역으로 상류부 농어촌구성구역과 연계한 고성군 관리구역의 배수 개선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영어면 오서리 598번지 일대이며 사업 내용은 농어촌구성구역의 배수장 1개소, 고성군 관리구역의 배수문 5개소와 하천 정비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19년 8월 농림부로부터 기본조사지구 선정이 되었고 2020년 7월 농촌공사 실시 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오는 7월 농어촌사구역에 실시 용역 계획이 계획되어 있으나 연접한 우리군 구역에는 배수 개선 추진이 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 침수 피해 및 영농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연계가 지금 됩니까 이게 배수 개선 사업? 농어촌사하고 예. 연접한 구역이 고성군 관리구역입니다. 예. 예. 아, 그럼 연계해서 같이 시행 준비할 예. 수 있는 건가? 그 농어촌사구역은 해소가 되는데 예. 고성구역이 해소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예. 그럼 같이 또 고성군 관리구역은 또 침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좀 해소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것 전에 최정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아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했는데 그리 진행되고 있는 건가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그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좀. 에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농 기반에 알아보니까는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할 때 같이 해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개천면 부면장 이대경입니다. 개천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활력센터, 건강활력마당, 중심가로 경관 정비, 역량 강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토지 매입은 고성군에 등기 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봉치마을 지역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천면 봉치리 일원이고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입니다.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주택 정비, 마을 환경 개선 등입니다. 사업비는 16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실시 설계 용역 계약 중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관내 동양부구입니다. 개천초등학교 그 나무 가지치기 관련해 가지고 예. 민원이 있었는데 그 계약을 앞두고 그 학교에 올해 그 나무 가지 중에서 일부가 죽은 게 떨어지니까 예. 학생들이 그 안전에 위험이 돼 가지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여해 가지고 보니까 이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교장 선생님들이 한다든지 일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호수 지정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데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전에 위험이 돼서 저희가 녹지공원가에 사업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천초등학교는 녹지공원가에서 한번 가봤죠. 공무원들이 예, 가서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을 더 많이 하라라고 제가 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승고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가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워낙 그 숲이 무성하다 보니까 전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전에는 학교에서는 행정에 부탁을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것도 전정도 해줄 거고, 그분들이 하나 더 부탁하는 것은 학교 안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이것도 부탁을 해서 고승군 전체 학교마다 필요한 운동기구가 뭐가 있는지 조사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읍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방역이나 학교의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 다니는 자녀들이 다 고승 군민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이전에 교육은 교육청에만 맡겨놨는데 교육지원청은 이제 감독하는 대상이지 지원하는 대상, 그 부서가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교육청이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는 우리 행정이 책임져 주는 것, 이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구만면 부면장 강승환입니다. 구만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관이 아닌 민간 중심의 사업을 통해 권한과 책임 부여를 통해서 진정한 자치행정을 실행하자는 목표입니다. 첫째, 추진사업 및 개요로는 구만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 약 5년간의 사업기간이며 사업비 58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약 30여 차례의 사업 회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구만면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구만 활력센터가 현재 수로요 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첫 구만면 주민자치회는 33명의 인원으로 2개 분과로 구성이 운영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6개 사업으로 쪼개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문화강좌 운영도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을 주민의 수요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사업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및 여론으로는 그동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사업 착공이 늦어서 다소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올해 6월부터 사업 착공이 사업 시행 고시가 떨어져서 사업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조촐하게 사업 착공식을 고사 형식으로 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밴드에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강좌 등이 연기된 면이 있었으나 6월 이후부터는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추진하여서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경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사업 발굴이 좋은 반응을 주민들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만면의 덕암 마을 숲 정비나 이장 동산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안에 군에다가 사업 요구를 하거나 그걸 했을 경우에는 예산상이나 이런 이유로 사실은 추진이 되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면에서 기존의 CCTV 같으면은 1년에 1개 정도 설치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당 1개씩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특색 있는 사업일 경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직까지는 구만면의 농촌 지역이고 고령화된 지역의 특성상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이 작은 구만면에서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냐, 귀찮다, 사업이 잘 추진되겠냐라는 이런 회의론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만면처럼 인구가 1000명 정도 안 되는 데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구만면이 더 잘할 수 있는 고성군의 모델이 아니고 농촌 시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역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군수님 사업비로 소규모 수인 사업, 수건 사업비, 가드레일 설치 사업, 소하천 정비공사, 그리고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약 2,500여만 원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얻어지는 예산이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을 때 우리가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확보되면 주겠다, 이런 의견들이 해서 행정에서도 추진을 못한 부분이 많았으나 이제는 관련 부서 통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또 이런 예산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이 내려오니까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큰 사업보다는 이런 작업 사업들이 즉각 해결이 되니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의 기능을 잘하려고 하면 읍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즉각 예산이 들더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보장받아져야 읍면에서 역할이 주어지는데, 읍면장이나 읍면의 역할을 전혀 주지 않고 모든 걸 읍면에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금액, 일정 금액 부분 정도는 읍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저에게 요청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구만면의 주민자치에는 충분히 그런 능력과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2018년도 선거 끝나고 난 뒤 저한테 전화가 온 게 고성이 고향인데 면 단위 중에서 자기가 이긴 곳은 유일하게 구만면밖에 없다고. 그 정도 구만면에 대한 애정이 많답니다, 지사님. 알겠습니다. 예. 대화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진입니다. 대화면은 올해부터 3년간 역정 사업으로 당항 어촌 뉴딜 300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어항 및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 배후 어촌 마을을 포함한 통합 정비를 통해 어촌 지역 활력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차후 공용 엑스포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억 3,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저희 군비가 20억 8,600이 투입이 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객선 계류시설 및 여객선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방파제 계류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게 되며 당항포 대첩 역사광장, 임진란 해전 가상체험 전시관 등 당항만의 차별화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였고 5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협의체를 총 12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5일 현장 자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올 하반기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총 사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은 시작 단계라 그 용역사에서 사업을 구성하고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 간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에 애로가 있으나 저희 행정과 용역사가 상생과 소통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의 주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그리고 어촌 마을의 경관이 개선이 되어 그 중요한 그 회화면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기반 시설 확충됨과 더불어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사업을 할 때 해화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간의 의견 상충이 자주 좀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별로 없는데 이 당황한 어촌 뉴딜 관련돼서는 좀 의견 상충이 좀 있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예. 모든 사업에는 모든 국민이 예. 예. 100%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다고. 맞습니다.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어촌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지금 같은 이제 어촌계와 주민 간의 약간의 이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 자문단에 이제 저희 이제 산업 팀장님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님하고 이제 저희 그 산업 담당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면을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이니까 그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의견이 상충이 되면 절충할 수 있는 단위는 필요하긴 한데 절충하는 단위가 꼭 행정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용역 발주를 하면 이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그러면 그 용역 발주 용역을 하고 있는 그 단위는 전문성이 있는 용역 기관인가 참 이런 애매모호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꼭 이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단위에 좀 맡겨서 그 사람들이 조정하고 마지막 결정을 행정에서 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데 이게 좀 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또한 좀 본청에 의논해 주셔가지고 악역이나 책임을 본청에서 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질 테니까 의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마하면 부면장 우종수입니다. 마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하면에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과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하면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입니다. 2019년 경남형 생활의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을 포함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면사무소 2층 공간을 주민자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유휴 공간에 마을 이야기 나누는 방, 면민사랑방, 마을 역사 전시공간, 주민자치 사무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최근 설계가 완료되어 6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자치 및 소통공간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음 면민대의 오랜 수건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고성군 지원금 8억을 포함한 19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 내 연면적 2,466제곱미터의 체육관 한 동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5월에 공사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준공 이후 학교와 세부 운영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만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난 6월 1일자로 개강하여 현재 노래교실과 풍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주민자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면민 대상 강좌 프로그램인 한반도 아카데미 행사를 7월 이후 재개하여 면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종 홍보 및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동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면 부면장 최다원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해면 2020년 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포함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통해면은 올해 경남도 지역 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우리 동네 하늘에서 지킨다라는 사업이 선정되어 돈이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드론 예찰 활동과 환경 등 다목적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드론을 하늘에 띄워서 자기 쓰레기 내가져가기와 불법 쓰레기 투기 건절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쓰레기 봉투 파봉 등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민참여 자치교육시의 지역의제로 우리 동네 자랑거리는 아름다운 해안도로와 해맞이 공원이었고 지역의제 3위로 문제점은 낚시객들의 무질서로 인한 해안가 환경 문제였습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해맞이 공원 내 공중 화장실 교체 건의를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흔쾌히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셨고 올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설계 중으로 6월에 설치가 됩니다. 해맞이 공원이 동해 면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애착이 많이 가는 공간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동해면 가꾸기 위해서 우리 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장기마을, 올해는 전도마을 해안가 그리고 내정마을에 쓰레기 모둠자리 클린하우스 2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쓰레기 투기 예방 등 환경 다목적 CCTV를 동진교에서 자구청 구간 그리고 전도마을 해안도로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고 또 동해면 주민자치위원회 종무 분과에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환경 캠페인과 박스 등 폐주류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를 교환하는 리사이클 행사도 추진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봉투 사용 등 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환경 부분은 저희가 동해면이 면적이 워낙 넓은데 그리고 봉함에서 이반 문화마을을 거쳐서 장안, 구악포, 매정, 법동까지 구간이 주 1회밖에 쓰레기 수거를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생활 불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 1회 정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민 주도형 공모사업으로 또 사업비 확보를 1억 했었는데 동해면 그 양촌리에 금포숲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하늘공원 금포숲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300년 된 서나무 숲이 군락지어 있는데 작년에 그 당일치기 여행 코스에 방송에도 나오고도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울타리와 난간 데크, 나무정자 등을 정비를 했고 울타리 나무 식재하고 식염 용수대 정자 설치를 해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공모사업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또 참여하고 현장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해주고 사업 진행할 때도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좀 더 성숙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마을마다 유래 이야기 안내판을 6월 중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제1 우리 주민자치 의제는 협소한 도로 폭과 주차 공간 부족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동해면에 한내 덕곡간 지방도 1010호선 확보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인항 공기타운 그 도로 계획고가 낮아지면서 2년 이제 연기되어서 착공이 되었고 올해 구간은 마동호 앞 구간까지 해서 2.5km 구간인데 공사비 1구간에서 전체 300억인데 지금 올해 예산만 38억 뿐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서 덕구까지도 진행이 되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동양 또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오늘 17일 날 그 동해면 사무소 앞에 보면은 고래를 품은 작은 도서관이 원래 이제 개관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는데 그냥 조촐하게 마을 이장님들하고 기관장님들 모시고 현판식 겸 17일 날 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그 다목적 공간 안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또 추가 확보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면 외산리에 외산항마을 발전 협의체에서 어촌 유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그 경남도 마을
공동체 지원 단장님 그리고 창원시 그 김숙호 도시재생센터장님 오셔서 예, 이장님들 마을 주민들 같이 어촌 뉴딜 도시재생 마을 기업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공무원들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면에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그 대상 필지에 대해서 편입 부지에 대한 그 감정 평가하고 진행된다고 공고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면사무소와 도서관, 또 복지회관,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어떤 타원이 조성이 되면 동해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동해 체육공원 것도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동해 면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면적 대비 예산이 동해면이 좀 적다 그러니까 면적이 제일 넓은 동해면에 예산 배정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동항 어촌 뉴딜 304번 성공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예. 그 김진석 당동 어촌계장님과 그 한문관 신하우 초계장님을 비롯한 지역 협의체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동향 보도겠습니다. 그 산성마을 스마트 축산 ICT 사업은 현재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축산과 TF팀과 산성마을 주민들이 협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동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보고받는 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된다 그죠? 제가 한 1, 2분만 짧게만 이야기하면은 혹시나 이제 요즘은 없지만은 읍면별로 혹여 고질적인 민원, 즉 이렇게 그 사업이나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억지를 많이 부리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읍면에서 이렇게 소화나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본청으로 넘겨주시면 본청에서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던데 전에는 좀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예산 편성이 되는 이런 잘못된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선적으로 배려해줘야 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악성 민원이 있으면 그냥 본청으로 이관해 주는 것, 읍면에서는 올리겠다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2018년도 처음에 읍면 순방 갔을 때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읍면 순방을 그때 초도 순시라는 이런 내용들로 좀 했던데 어느 좀 순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래 싶습니다. 초도 순시라는 게 꼭 옛날에 그 뭐 일제 시대 때 일본 순사가 어디 뭐 시차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근데 행정은 이런 용어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일제 잔재라든지 그런 용어들에 대한 순화, 이것은 읍면별로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예전에 저 거리면 쪽에 태양광 관련돼가 한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 공사하는 옆에 범면 쪽에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걸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던 게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 보고 행정이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업체가 나중에 고소를 하면서 강릉지방법원에서 강릉에 있는 법원에서 그 지역민들에게 법원에 출두하라고 이런 명령서가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체계를 하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행정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정이 책임다고 해서 우리가 빠진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공무원들은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행정이 다 책임지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면 또 행정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잘못한 건 있지만은 책임지는 나쁜 선례는 남기지 마라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행정을 믿고 했던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그 변호사 비용하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업체와 언론회가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풀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도 국민들이 행정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제적인 부분이라 했다 이런 부분에 좀 책임지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본청에 군수한테 좀 이야기해서 이런 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행정만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좀 주는 이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혹여 이제 읍면 단위로 이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분들 중심으로 좀 계약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외압에는 흔들리지 말고, 요즘은 잘못하면 외압이 흔들려서 괜히 계약해줬다가는 담당자들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 다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원칙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계약의 원칙은 그 읍면에 도움이 되고, 그죠?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야, 이 제가 간부 회의 때는 그냥 쉽게 뭐가 되더만은 이 부읍면장 회의는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렇게 뵙죠. 애로사항들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읍면의 이제 사항들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행정을 하면서 개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말씀도 해주시면 적극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